자, 이번 시간은 182페이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우선 모집단이 뭐냐면은 여기다 적어볼게. 이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집단을 얘기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얘를 비유하면 좋냐면은 얘를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즉 전국에 있는 고교생들이 여기에 있는 집합이 바로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전국 고등학생들의 뭐를 조사할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수학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 하면 학교마다 다르니까 다른 걸로 할까? 예를 들어 뭐 몸무게의 평균을 한번 조사해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몸무게를 다 재가지고 평균을 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체를 다 조사한. 근데 그게 힘들잖아. 이 전수조사는 다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전국으로 가버리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분만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일부분을 뽑아야겠지. 그걸 보고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고, 그 추출할 때 몇 명을 뽑을 거냐, 그러면 우리가 n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 n을 바로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그럼 전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그럼 그 뽑은 애들 있지, 걔네들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그럼 뭐 지역별로 뽑을 수도 있고 뭐 학교별로 뽑을 수도 있고 뽑는데, 어쨌든 전국에 있는 고교생 중에 n명을 뽑아서 만든 집단, 이걸 보고 표본 집단이라고 해. 그리고 그럼 이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죠.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걔네들의 분산은 표본 분산이 되겠지. 그리고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조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해. 그래서 조사는 두 종류가 있어.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어. 그럼 그 표본조사에서 구한 평균과 분산은 표본평균, 표본분산이라고, 이 전체 집단에서의 조사했을 때 평균을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서 모평균이라고 하고, 거기서 구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해요. 자, 요런 내용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조사는 표본조사를 할까? 그게 첫 번째거든. 우선 당연히 전수조사가 힘들 때에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럼 전수조사가 힘든 조사가 어떤 거냐면, 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조사 후에 그 물건이나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조사 온 다음에 버려야 될 때, 이런 조사들은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의 내구성을 조사한다고 치자. 그러면 생산한 자동차 모두 조사한다고 다 두드려 부시면 팔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조사는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이제 막 망치로 깨보고 막 부딪혀보고 하면서 내구성을 조사하죠. 그럼 이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추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사 후 사용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조사들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183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자. 자, 기억번부터 볼게.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래. 그럼 건전지 수명 조사한다고 다 써버리면 판매할 수가 없죠. 버려야 되지. 그래서 얘는 표본 조사를 해야 돼, 건전지는. 근데 니은번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 조사야. 그럼 인구 조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인구를 다 등록을 하죠, 전산에. 그러니까 총 인구 조사는 컴퓨터에 등록돼 있어서, 전산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그 다음에 디귿번은,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디귿번 마찬가지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야. 자동차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인구조사와 마찬가지, 자동차도 우리가 저기 등록을 하면 다 차량 등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산에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전수조사가 가능해. 마지막 리을번 과일 당도 조사가 있거든. 과일 당도를 조사하는 거 얼마나 단지. 그러면 그걸 채취해내서 당도를 체크하는데 그걸 채취하면은 버려야 되죠. 먹을 수가 없지. 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다 할 수는 없고 뭐만 일부분만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주는데 이런 건전지의 수명이나 과일 당도들은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부분이야. 바로 이 추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부분이거든. 그럼 이 추출하는 방식은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떤 추출을 하냐는 건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자. 183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다시 말해서 공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어떤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있나 봐. 거기서 우리가 이제 3개를 추출한대요. 근데 그 추출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나 봐. 첫 번째,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방식. 두 번째는 한 개씩 추출하는데 한 개씩 3번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나 봐. 근데 이것도 한 개씩 3번 추출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더 적어볼게. 한 개씩 3번 추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거를 추출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서 또 두 번째에 보내는 거야. 즉 꺼내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서 꺼내는 거죠. 그런 추출을 보고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추출한 다음에 보고서 넣지 않고 그냥 버려. 그럼 이제 여기 4개 남겠지. 거기서 또 추출하고 또 보고 버려. 계속해서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런 추출을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다가, 그럼 이렇게 3가지마다의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첫 번째, 동시에 3개 추출하는 건 5개 중에 3개를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 C, 3 컨비네이션을 써서 10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한 개씩 3번 뽑는 거는 첫 번째 뽑을 때도 5가지죠. 근데 보고 나서 뭐 1번이 나왔어.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면 또 5개 들어있을 거야. 거기서 또 뽑으니까 또 5개. 다음에도 5개. 계속 뽑을 때마다 5가지의 경우수가 나오니까 얘는 5 파이 3이 돼서 5의 3승 125가지가 나오겠죠. 뭐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돼. 자, 근데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개씩 3번 뽑는데 뽑을 때마다 개수가 줄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야. 근데 그 다음은 두 번째 뽑을 때는 4개로 줄죠. 가지수가. 또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 다음은 3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5p3이 돼서 543 그럼 곱하면 60가지가 나오겠죠. 자, 요렇게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가지수가 달라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이 3가지 중에 누구를 쓸 거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추출 방식인 복원 추출을 가지고 쓸 거야.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문제에서 다음 모집단 중에서 임의의 추출을 해서 n명을 뽑았습니다 그럴 거거든. 그럼 그 임의의 추출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따른다고? 이 복원 추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는 이 중복순열인 파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기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었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끊었다 갈 건데, 첫 번째, 모집단에 있는 학생들은 전국 고교생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그들의 몸무게를 이제 평균을 조사하려고 봤더니 전부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구하면 모평균, 모분산. 근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추출하는데 그 추출한 학생 수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할 거고, 그 추출한 학생들을 데리고 만든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해. 이 표본은 영어로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샘플을 몇 개 채취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표본 집단들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면 우리가 이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여기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어떤 조사가 전수조사고 어떤 조사가 표본조사냐 요거에 대해서 했잖아. 그럼 마지막 단원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제 2개 남았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이 표본 평균과 이 모평균과 모분산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영상에 있을 거고 마지막 영상에는 뭐 할 거냐면 이 표본 평균을 보고 여기서 몇 명 추출해서 평균을 냈더니 몸무게가 예를 들어 한 60kg이네 평균이. 그러면 전국의 학생들의 몸무게는 한 요 정도 안에 들지 않을까? 한 55kg에서 70kg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 거. 그걸 보고 모평균 추정이라고 해요. 모평균 추정은 추출한 표본 평균을 보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어느 구간 안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모평균 추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제일 마지막 영상으로 해서 이번 통계적 추정은 3개로 해서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게. 일단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했다 보도 돼.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서 많이 안 나오고 뒤에서 이제 나올 테니까 요거는 그냥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끊었다 갈게요.